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 차고요. 자바 언어에 대한 소개, 자바 언어 개발 환경, 자바 프로그램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컴퓨터는 0과 1로 만들어진 기계어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101 이런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하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는 100, 100, 110, 1001이라는 이런 이진 코드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걸 7비트씩 모아서 아스키 코드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인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1010이라는 이진수 코드로 프로그램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편리하게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사람이 다루기 쉬운 그런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그런 기계어로 또 번역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명령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계어보다는 이런 자바 언어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가까운 고급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 이런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자바 언어 같은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것을 기계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바 언어는 1991년에 그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톱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임스 고슬링이 개발했는데 첫 번째 버전, 제일 처음은 1995년에 발표를 했고요. 초기에는 가정제품 내에 탑재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안전하고 이식성이 높고요. 구조 중심적이고 객체지향적이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고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고 인터프리터 언어이며 단순하며 동적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은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라는 것인데요. 자바 컴파일러는 특정한 컴퓨터가 아닌 가상적인 기계를 위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파일인데요. 이거는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가상 머신은 이 클래스 파일의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든지 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컴파일 타임 환경을 보면은요. 먼저 이제 자바 클래스 파일을 자바 바이트 코드로 자바 컴파일러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런타임 환경에서 이제 자바 클래스 로더가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해서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운영 취재 그리고 각각의 하드웨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 언어는 어느 분야에 또 활용을 하느냐 보면은 이제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 사물 인터넷 등 혁신 기술, 그리고 커넥티드카, 스마트폰 및 비디오 게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 환경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간 두뇌와 근골격계 연구 등에도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일반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바 애플릿이 있는데요. 이 자바 애플릿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바 서블릿이 있는데 자바 서블릿은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서버 모듈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한 후에 실행 결과를 HTML 문서 형태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자바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자바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자바의 SE 버전 중에서 AWT하고 스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효율성 때문에 자체적인 달빅 가상 머신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바 언어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맞는 JDK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어떤 폴더에서도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JDK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폴더를 환경 변수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바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자바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이클립스, 넷빈즈, 인텔리제 아이디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본 과정에서는요, 이클립스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자바는 4가지 에디션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자바 SE는 가장 많이 접하는 표준 에디션입니다. 자바의 핵심 API와 기능들을 제공하고 데스크탑과 서버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인베디드 환경과 실시간 환경을 지원합니다. 요 자카타 SE인데요. 이거 이전에는 자바 E라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버 페이지에 특화된 에디션이고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및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응용 서버, 웹 서버, JEE API,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를 지원하고 자바 서블릿 API와 JSP 등을 포함합니다. 자바 ME가 있는데요. 이거는 핸드폰, PDA, TV 셋톱박스, 프린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 다른 엔비디드 장치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인하고 유연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FX가 있는데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에디션이고요. 크로스 플랫폼 이식과 GUI 라이브러리 제공합니다.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배포하기 위한 자바 클라이언트 플랫폼이고요. 이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상의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외관으로 실행됩니다. 자바 기술에 기반을 두고 고성능의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과 미디어 엔진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JDK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 홈페이지에 테크넷 워크가 있고요. 그 안에 자바, 자바 SE, 다운로드스 들어가고 index.html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쫙 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는 버전 중에 8U23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리셔서요. 8U231 탭에 JDK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키트 탭이 있어요. 거기서 accept license 어그리먼트에 체크를 한 후 그 윈도우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는데 만약에 32비트 윈도우 운영체제면은 윈도우즈 X86, 64비트 윈도우 운영체제면은 윈도우즈 X6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쭉 스크롤 내리셔서요. 원하는 그 버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버전을 설치하시려면은 자바 SE 86231을 찾으셔서 여기 오른쪽에 JDK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accept license에 보시면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비트다 그러면 X86, 저처럼 64비트다 그러면은 이렇게 X64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본 설치 폴더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자바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냥 넥스트 이걸 변경하지 않으시려면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변경하시려면 체인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설치 포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변경을 하겠다 그럼 변경 누르시고 그 다른 폴더에다가 자바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음 버튼 눌러서 여기서 알려주는 그 폴더에 그대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 진행률이 계속 보여지고요. 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자바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서 이 자바 프로그램이 어디서든지 어느 폴더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그 설치된 폴더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위에 이제 프로그램 파일에 자바에 JDK 1.8.0 해서 231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바 설치 후에 설치 경로는 설치 파일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해진 대로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컴퓨터에서 속성 또는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 내 시스템에서 왼쪽에 고급 시스템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시스템 속성에 고급 창이 뜹니다. 여기 밑에 있는 환경 변수를 클릭을 해주세요. 환경 변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환경 변수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시스템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딱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 이름은 클래스 패스, 변수 값은 퍼센트 클래스 패스 퍼센트 세미콜론 점 마침표를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자바 홈 변수 값을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확인하고 시스템 변수 패스 값을 추가하시는데요. 시스템 변수 목록 중에서 패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퍼센트 자바 홈 퍼센트 역 슬래시 빈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를 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 명령에서 CMD를 입력하거나 시작 단추의 오른쪽 버튼에서 나오는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MD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자바시 컴파일러예요. 자바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뜨면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클립스는 www.eclipse.org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는데요. 먼저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기 전에 자바 SE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cmd 커맨드 창에다가 자바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버전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바 C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버전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뭐 자바 버전은 얼마이고,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 버전도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버전, 자바에서 마이너스 버전 했을 때, 자바 컴파일러 마이너스 버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www.eclipse.org 딱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그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왼쪽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64비트라고 나오고요. get eclipse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다운로드 패키지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다운로드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하시는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64비트니까 보통 요즘 다 64비트예요. 그래서 64비트 선택하는데 뭐 이 두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클립스 IDE4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스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클립스 IDE4 자바 디벨로퍼스 이렇게 선택하셔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 화면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이클립스에 대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거를 이클립스 로딩 창이 이렇게 뜨면은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고 런치를 클릭하는 이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이 작업해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요. 요거는 변경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런처를 클릭을 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하면 이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X 웰컴 부분에 X를 누르시고 이제 파일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요게 이제 요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크되는 걸 해제를 해주시면 요 창이 계속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클립스가 설치가 다 됐어요. 그래서 설치가 되면은 이제 끄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 및 실행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클립스 이용해서 프로젝트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 코딩을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 c.exe가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java.exe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컴마로 잘못됐는데요. 여기가 점입니다. 점. 네. 여기가 이렇게 점이에요. 점 클래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자바 바이트 코드를 자바 exe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자바 소스 파일을 이제 에디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클립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소스 파일을 작성하고요. 그럼 이 소스 파일은 확장자가 자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이 컴파일러는 이 자바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바이트 코드는 확장자가 .클래스로 끝나는 파일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를 적재를 합니다. 바이트 코드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재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바이트 코드들이 이상이 없으면 자바에 이상이 없고 자바의 보안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끝나면은 실행을 하는데 자바 가상기계가 바이트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는 부분, 이걸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JIT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를 실제 컴퓨터의 기계어로 직접 변환해서 빠르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JDK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폴더가 bin, db, include, jre, li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n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디버깅하고 주석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가 이 bin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바 DB, 아파치, 덜바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배포판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DB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는 네이티브 코드 프로그래밍을 지원한 헤더 파일들이 있고요. 자바와 C를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JRE는 자바 실행 환경, 자바 가상기계, 클래스 라이브러리 등 기타 자바 프로그래밍 실행을 지원하는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LIB, 이거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개발 도구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지원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JDK하고 그리고 이클립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바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